새벽 2시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한 강아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죠. 겨우 2달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에서 죽어가던 버려진 강아지였으니까요. 그것도 한국산이라서 싫다는 충격적인 이유로 말이에요. 어둠 속을 질주하는 하루를 따라간 곳.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들개 3마리가 9살 소녀를 포위하고 있었고 주변 어른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죽겠다. 모두가 절망하는 그 순간 손바닥만 한 하루가 망설임 없이 죽음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맹견들과 맞서 싸우는 작은 강아지.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 아이의 진짜 정체를. 피로 물든 그 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의 심장을 멈춰 세울 이 믿기 힘든 실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브루너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호주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편 하인츠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올해로 65세가 되었죠. 평생 소아과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이곳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저희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독일로 돌아갔어요. 일자리 때문이었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와 함께 뛰어놀던 우리 반려견 맥스도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15년을 함께한 골든 리트리버였는데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죠. 매일 아침이면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어요. 맥스가 뛰어다니던 잔디밭만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죠. 하인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그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끙끙거리는 소리 같았죠.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 따라왔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걸음을 돌렸어요. 마트 뒤편 쓰레기통 근처였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더 선명해졌어요. 분명 생명체의 신음소리였죠. 소아과 의사로 30년을 일한 제가 그런 작은 신음소리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쓰레기통 뒤를 들여다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너무 작았습니다. 갓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직 어린 새끼였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털은 더러워져 있었어요. 눈은 반쯤 감긴 채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강아지 주변 상황이었어요. 비닐봉지가 찢어져 있었고 음식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이곳에 버리고 간 것 같았어요. 강아지는 필사적으로 음식 찌꺼기를 찾고 있었죠. 어머, 이게 뭐예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강아지는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무서워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이었죠. 마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자 강아지가 몸을 더 움츠렸어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했을까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하인츠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엘리자베스, 무슨 일이야? 여보,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혼자 떨고 있어요. 하인츠도 상황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누가 버린 것 같네. 이런 추운 날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더욱 작아 보였어요.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손바닥만 했거든요.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빨리 차로 가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강아지를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제야 강아지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동물병원에 가야겠어. 하인츠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응급실처럼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케이트 맥컬리 박사가 계셨어요.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수의사로 일하고 계신 경험 많은 분이죠. 응급 환자예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케이트 박사가 즉시 강아지를 살펴보셨어요. 청진기를 대고 체온을 재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케이트 박사의 말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해요. 며칠은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견종을 알 수 있을까요? 하인츠가 물었어요. 아직 너무 어려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네요. 하지만 흥미로운 특징들이 보여요. 귀 모양이나 주둥이 형태가 독특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아지는 제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인츠가 물었어요. 저는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만난 것도 살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기적이었어요. 하루는 어때요? 하루. 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하잖아요. 매일매일이 소중한 하루하루죠. 하인츠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하루, 좋은 이름이야. 그렇게 작은 강아지는 하루가 되었어요. 집에서 하루를 위한 응급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전기장판으로 따뜻하게 하고 작은 침대와 물그릇, 먹이 그릇까지 준비했어요.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계속 떨었거든요. 저는 밤새 하루 곁을 지켰어요. 체온을 확인하고 물을 조금씩 먹여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줬습니다. 괜찮아, 하루야. 이제 안전해. 계속 속삭여줬어요. 새벽 무렵에야 하루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도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둘째 날부터 하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빛이 조금씩 맑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도 더 이상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생긴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하루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준 반응이었어요. 여보, 하루가 웃고 있어요. 제가 소리쳤죠. 정말 하루가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와 함께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마이크 오닐 경찰관이었어요. 평소 동네 순찰을 도는 친근한 분이죠. 브루너 부부,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혹시 한 달 전에 마트에서 강아지를 구조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루를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마트 CCTV를 분석했습니다. 마이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강아지를 버린 사람을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화면에는 한 남성이 비닐봉지를 쓰레기통 뒤에 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서둘러 사라지는 모습까지 선명했어요. 이 사람을 추적해서 조사했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산 개라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에서 온 견종이라서 키우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렸다고 자백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한국산 개요? 그게 무슨 이유가 되나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마이크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든 생명을 버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마이크가 떠난 후 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편견 때문에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인츠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해. 하인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편견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한국계에 대해 검색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 정보를 찾아보다가 진돗개라는 견종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하루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귀 모양, 주둥이 형태, 심지어 털색까지. 여보,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진돗개에 대한 놀라운 정보들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의 천년 기념물이고 충성심이 극도로 강하며 지능이 뛰어나다는 내용이었죠. 용맹하고 주인을 보호하는 본능이 강하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가 진돗개일까요? 하인츠가 놀라며 물었어요. 틀림없어 보여요. 생김새도 그렇고 행동 특성도 설명과 정확히 맞거든요. 다시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버려진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견종이었던 거죠. 누군가는 편견 때문에 버렸지만 저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저희와 함께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하루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뭔가 들리는 게 있나 싶어서 저도 귀를 기울여 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하루의 반응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평소 온순한 하루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죠. 왜 그래, 하루야?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었어요. 하지만 하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현관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하루가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짖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급하고 절박한 소리였어요. 무언가 위험한 일이 생겼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죠. 이어서 하루가 현관문을 발톱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신호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하루가 왜 이러지? 하인츠도 놀라며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소아과 의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의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데 익숙해진 저로서는 하루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하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루가 무언가 중요한 걸 감지한 거였죠. 하루는 계속 문을 긁으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나가볼까요? 하인츠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하루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서둘러 외투를 입었습니다. 하루의 직감을 믿기로 한 거죠. 문을 열자마자 하루가 총알처럼 뛰어나갔어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 외곽 쪽으로 일직선으로 달려갔죠. 하루야, 어디 가는 거야? 불러봤지만 하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를 더 냈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저희는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루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하루는 분명 뭔가 위험한 걸 감지한 것 같았거든요. 하루를 따라 마을 외곽으로 나오니 멀리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같았어요.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상했죠. 하루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터에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전등 불빛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들개 3마리가 한 어린 소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고 주변 어른들은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개들은 몸집이 컸어요. 소녀를 위협하며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루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하루야, 안 돼.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작은 하루가 거대한 들개들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루는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하루는 정말 영리했습니다. 들개들의 주의를 소녀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렸어요.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들개들을 교란시켰죠. 마치 전술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저 작은 개가 뭐라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소녀를 구하려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소녀는 9살 정도로 보였어요. 한국 사람 같았죠. 무서워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하루의 등장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이리 와. 멀리서 누군가가 소녀를 불렀어요. 한국 이름이었죠. 소녀는 하루 덕분에 조금씩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하루는 계속 들개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짖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들개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몸집은 작았지만 기세만큼은 대단했죠. 누군가 구조대에 신고했어. 한 주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하루가 혼자 버텨야 했어요.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들개 중 가장 큰 놈이 하루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루도 이를 감지했는지 자세를 낮췄습니다. 곧 1대1 결투가 벌어질 것 같았어요. 하루야.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들개를 마주보고 있었죠. 갑자기 큰 들개가 하루에게 달려들었어요. 하루는 재빠르게 피했지만 공간이 좁았습니다. 곧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안 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정면으로 맞섰어요. 그 작은 몸으로 거대한 들개와 싸우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들개가 하루를 덮쳤어요. 하루는 온몸을 날려 맞섰습니다. 아픔도 잊은 채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진돗개의 혼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저게 정말 대단하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작은 개가 자신보다 몇 배 큰 들개와 맞서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구조대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불빛도 보였어요. 도움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하루는 이미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들개가 하루의 다리를 물었어요. 하루가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야, 조금만 참아. 구조대가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전문 장비로 들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들개들도 위험을 감지했는지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들개가 사라지자 저는 급히 하루에게 달려갔어요. 하루는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꼬리를 흔들어줬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야, 고생했어. 저는 하루를 품에 안았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런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윤서는 무사했습니다. 부모님이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모두 울면서 고마워했죠. 저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인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진돗개는 이런 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하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루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케이트 박사가 직접 나서서 수술했어요. 수술실 불빛이 켜진 채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불안에 떨었어요. 하인츠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하루는 강한 아이야. 분명 이겨낼 거야. 마침내 케이트 박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입원해야 해요. 상처가 꽤 깊거든요. 그때 지역 신문 기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아이를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터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루의 용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정말 특별한 견종이죠. 기자가 놀라더라고요. 진돗개요? 한국의 그 유명한 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한 견종입니다. 오늘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 하루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용기, 마을 아이를 구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루의 사진도 함께 실렸죠. 신문을 본 마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모두 하루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저 작은 개가 들개 3마리와 싸웠다고요? 윤선의 가족도 찾아왔습니다. 윤선은 하루에게 감사 편지를 써왔어요.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하루야, 고마워. 너는 진짜 영웅이야.
윤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진돗개가 우리 딸을 구해준 거예요. 한국에서도 진돗개는 신성한 개로 여겨지거든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저는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루가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하루가 드디어 퇴원했어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뭔가 해낸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 쳐줬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다. 진돗개 만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의젓한 모습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화환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루에게라고 적힌 카드들도 수십 장이나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역 TV에서도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영웅담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까지 만들어졌어요. 리포터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년기념물로 충성심과 용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루 사건 이후 저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마을의 상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루를 만나면 모두 반갑게 인사했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돗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명견, 진돗개의 실제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하루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돗개가 얼마나 훌륭한 견종인지 보여주세요. 촬영팀이 와서 하루의 일상을 찍었어요. 산책하는 모습, 윤서와 노는 모습, 그리고 그날 밤의 재현 장면까지. 하루는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진돗개 보존협회에서 하루에게 명예회원증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하루야, 내가 한국과 호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구나. 저는 하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하루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처럼 마을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하루는 상처가 다 나아서 예전처럼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을 받은 하루의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그때 윤서가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어요. 하루. 윤서가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하루도 기뻐하며 윤서를 맞았어요. 둘의 우정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브루너 할머니 윤서가 한국어로 하루 이야기를 일기에 쓰고 있어요. 윤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돗개 덕분에 한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대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루가 문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편견을 사랑으로, 거리감을 친근함으로 바꿔놓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에게 속삭였어요. 하루야, 넌 정말 기적 같은 아이야.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해준 것 같아. 그날 밤 하인츠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하루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맞아. 하루 덕분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창밖을 보니 하루가 마당에서 달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어요. 하얀 털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정말 신성한 존재 같았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가족이자 영웅이자 문화의 전령이죠. 하루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하루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어요. 가끔 꿈을 꾸는지 다리를 살짝 움직여요. 아마 윤서와 뛰어노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만난 작은 생명이 이렇게 큰 의미를 주다니. 하루는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어요. 매일매일이 소중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루와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돼요. 하루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